보통 유학원이 많이 욕먹는 이유가 보면 학교 고르는 건 둘째치고 학교 고르는 건 결국은 엄마랑 다들 이제 자기가 고르고 싶은 학교를 열심히 찾아서 골라서 가잖아요. 근데 이제 욕을 먹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착 서비스나 이런 것 때문이라서 왜 정착 서비스를 굳이 안 받아도 되는데 받으려고 하냐 막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도 계시고. 근데 이제 애를 데리고 오기 전에 이제 자동차라든지 뭐 집이라든지 뭐 특히 비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왔었을 때는 너무 서류랑 이런 거가 정신이 없으니까 그런 거를 맡기는 게 거의 주 목적이고, 그리고 온 다음에는 이제 주변 생활권을 한번 같이 돌아주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거를 하는 거잖아요. 보통 그 정착 서비스라는 게. 근데 그런 걸 했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게 보면 우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비자 서비스다 하면 엄마가 서류를 정해서 보내주는 그거를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면 뭐 공중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갖다 주고 은행 갔을 때 서류 작성하는 것까지 우리가 다 하거든요.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중에 막 얘기 들어보고 이것 때문에 뭐 고생했어요 저것 때문에 고생했어요 하시는 분들이 결국에 돌아서 우리를 만나게 되거나 이랬을 때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그거를 디테일하게 챙기기가 어려우니까. 근데 이제 사실 비자는 되게 큰 문제잖아요. 큰 문제니까 정착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비자는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건데, 그리고 비자는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이제 90일 안에 들어온 다음에 되게 신기한 게 말레이시아가 국제학교 비자는 입국을 해야지만 나와요. 근데 대학교 비자는 입국을 하면 안 돼. 한국을 돌아가서 받아야 돼. 입국을 해서 못 받아요. 그러니까 이래 차이가 또 있어. 그러니까 이런 거를 모르고 그냥 있다가 아니 왜 자꾸 비자를 안 주고 비행기표를 어떻게 해줘 막 이런 디테일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. 사실은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한국도 하고 일본도 하고 중국도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각 나라별로 또 특징이 다 있어요. 한국은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일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뭐 중국은 또 이렇게 해야 되고, 그리고 어머님들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. 들어와서 뭐 한국을 급하게 들어가셔야 되거나 뭐 해외여행도 잠깐 갔다 오고 싶은데 뭐 방학 전에 뭐 날짜를 빨리 들어와가지고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거를 우리는 입국일부터 더 물어보거든요. 비자 때문에 그러니까 며칠까지는 이렇게 해주셔야 되고 이런 디테일한 거를 같이 플랜을 짠단 말이야. 근데 이제 그런 거랑 상관없이 그냥 온 다음에 상황이 터졌었을 때 해결하고야 할 때 사용하는 모든 비용의 몫은 가족 오롯이 그 엄마가 지게 되는 거지. 그러니까 물론 90일 동안 대부분의 비자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또 학교마다 짝까지 달라요. 또 어떤 학교는 비자를 들어와서 입국하면 바로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날짜 안내를 주는 학교가 있어. 그 가이드라인이 나오는 학교가 있고, 어떤 학교는 무조건 입학하기 전에 2주 전부터만 프로세스를 해주겠다 이런 학교도 있어. 그리고 그냥 와서 네가 MOE만 받으면 우리는 바로 프로세스를 시작할 수 있다라는 학교도 있어.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 특히 8월에 입학하시는 분들은 너무 일찍 들어와서 비자 프로세스를 너무 일찍 시작하면 나 1년마다 한 번씩 갱신을 해야 되는데, 그러면 여름방학 때마다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예요. 왜냐면 여권을 맡겨야 되니까 이민국에. 그러니까 이제 여름방학 때 못 나가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고 MOE 나왔으니까 일찍 들어와도 그냥 비자 만들 수 있어요 라고 해버리면 그것만은 매해 여름방학에 한국도 못 가. 뭐 한국만 못 가면 또 다행이야. 근처 근처 말레이시아밖에 여행 못해. 여건이 없으니까.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방학 때는 사무실이 열심히 일을 할 수가 없어. 대부분 직원들이 이제 휴가 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문은 열지만 그전처럼 막 진행 속도가 빠르지가 않으니까 시간도 더 걸린단 말이야. 시스템을 좀 알고 학교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도 좀 잘 알고 이런 회사에 좀 더 꼼꼼하게 받쳐주는 선생님이 있는 회사를 고르면 사실 문제는 확 줄죠. 확 줄어요. 8월에 입학을, 그러면 8월에 입학을 하면 어떻게 되냐?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8월에 가면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으니 사실은 나는 8월 입학하는 걸 제일 추천해요. 애들을 위해서는. 새 학기 시작해서 애들이, 그리고 학교마다 약간씩 특히 고학년은 아침 매 학기 시작쯤에 일주일 애들이 친해지라고 같이 여행도 가고 캠프도 가고. 이제 빌트업 시간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학교들이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특히나 그런 학교들은 8월에 입학하면 애가 처음에 왔었어서 적응한다는 것도 만들어주죠. 8월에 입학하는 거를 될 수 있으면 추천을 하는데, 비자는 내가 왜 아까 그런 얘기를 했냐면, 그러니까 6월에 안 와도 되는 거야. 그냥 6월에 오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어차피 8월에 입학할 건데
한국에 있지 않고 미리 오고 싶고 막 하니까 그럴 수 있잖아. 그건 이해가 가. 그리고 와가지고 예를 들어 여기서 학원을 먼저 보낸다든지 하고 싶어 하고 엄마도 이제 좀 직정리도 미리 하고 해가지고 하고 싶다 세트다운 하고 싶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미리 오고 싶다는 얘기 많이 하시는데 뭐 4월에 오고 싶다고 하셨던 분들도 계시니까 근데 방법은 두 가지예요. 일찍 와서 한번 나갔다 오던지 여행식으로 약간 며칠 집 계약하는 건 사실 비자랑 관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미리 와가지고 뭐 2개월이든 3개월이든 있다가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그때 이제 학교 비자 프로세스를 시작하는 방법. 오는 시점을 근데 잘 잡아야지.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얘기를 좀 오픈 마인드로 다 해줘야 해주면 같이 얘기를 하는 게 오히려 쉬운데 잘 모르겠고 뭐 이렇게 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.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요. 그러면 우리는 물어보는 이유가 도와주려고 물어보는 거거든.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프로세스를 하는 시점도 잘 시작을 해야 그 다음 해에 이제 계속 비자를 발급받을 때 큰 문제. 그리고 예를 들면 뭐 1년밖에 안 했을 거다 그럼 상관없지. 1년밖에 안 있는다고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. 원래 짧게 계획하고 오신 분들이 오래 계세요. 1년만 있을 거야 해도 이 사람이 일이라는 게 모르니까 그래도 그걸 조금 염두에 두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학교에서 파트너로 일하는 비자 회사가 됐어요. 그래서 이제 8월부터는 어떤 학교는 저희 회사 이름으로 각각 나라에 다 이메일이 갈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나라 언어로 도와주는 그 서비스를 하는 회사가 됐거든요. 우리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비자는 특히나 좀 제일 중요한 문제. 아니면 비행기 타고 한번 바깥으로 나갔다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애가 셋이야. 그럼 비행기 값이 얼마예요? 그리고 걔 케어를 어떻게 하냐고 3명 다 외국에서 힘들어. 근데 그런 케이스들을 워낙에 많이 보니까 비자 같은 경우는 그리고 막 그냥 뜬금없이 비자 해놨는데 매번 여름에 못 나가게 되거나 막 이런 경우 케이스들도 있고 근데 그게 경험을 안 해보시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. 거의 다 모르죠. 그러니까 뭐 당연히 가족분들은 당연히 모르시고 에이전트라고 하시는 분들도 그러니까 거기까지 챙기시지 않은 분들이 많으니까 좀 잘 꼼꼼하게 해주는 회사랑 만나는 게 어렵지. 해주는 걸 모르니까 어떤 회사가 어떤 서비스를 해주는지 모르니까 어려운데 그런 부분은 잘 그렇게 좀 챙기시는 회사를 잘 고르시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인터넷이라는 곳이 이제 이렇게 연락해가지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사실 얼굴 대면으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뭐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, 이 유학원은 이런 서비스를 하는구나라는 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연락을 하거나 하게 되잖아요. 근데 그러면 이제 딱 그냥 봤을 때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꼼꼼하게 비교를 해보는 게 우선은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항목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. 예를 들면 동행이 있고 대행이 있잖아. 그러면 이제 그 차이를 보는 사람들은 또 보시는데 아닌 사람들은 그냥 다 해준다고 생각하고 왔다가 근데 사실 종이로 이렇게 우리야 전문가적 입장에서 보니까 이게 딱 눈에 보이는데 사실 고객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안 보이긴 하죠. 뻔해 안 보여.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줌 미팅이에요. 저희는 우리는 줌 미팅을 항상 고객분들하고 해서 그분들이 확실하게 요구사항하는 니즈 부분이나 아니면 우리가 좀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 고객들이 봤을 때 한 번에 인지가 안 오는 부분에 대한 설명 그런 걸 우리는 항상 줌 미팅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많이 꼼꼼히 좀 보셔서 이 회사가 믿을만하다. 왜냐면 아무리 싸게 해도 어쨌든 내 돈이 날리는 것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것도 되게 중요해요. 봉사를 하지도 않은 봉사를 또 갑자기 평소에는 내가